자, 미축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콜럼버스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일단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전력 누수가 상당히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뉴욕시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지금 뭐 콜럼버스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챔피언스컵 포함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전력이 약해지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 그 이번 시즌 뭐 대체로 경기력도 이제 좀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 콜럼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UC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홈에서 올랜도 시티와 이제 뉴잉글랜드를 좀 연달아 잡으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죠 뉴욕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만 해도 콜럼버스가 뉴욕시티보다는 좀 더 체급이 컸었지만, 현재는 지금 뉴욕시티에 비해 뭐 콜럼버스의 좀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이제 우세하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뉴욕시티가 많이 좀 단단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콜럼버스의 이제 좀 전력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확실히 또 이전 시즌들만큼 이제 뭐 콜럼버스가 많이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현재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전만큼 좀 중원에서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뉴욕시티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현재까지 뭐 이제 이번 시즌 뉴욕시티의 좀 중원도 좀 대체로 좀 강한 편이라는 거까지 보면은 뭐 오히려 이거는 뭐 뉴욕시티가 뭐 중원을 좀 장악해도 좀 할 말 없는 좀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뉴욕시티의 그런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이제 LAFC 상대로 뭐 비록 1점 차로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좀 비등비등했을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원정에서는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도 지금 꽤 있는 뉴욕시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뉴욕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국대 차출로 인해 좀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반영을 하면은 저는 이거는 뉴욕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뉴욕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시티 프랜스의 2.5줄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이제 토론토.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무려 지금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양 팀 다 국대 차출까지 좀 포함해서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뭐 레드불스보다는 토론토의 좀 전력 누수가 훨씬 더 좀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승 2무를 좀 기록 중으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는 뭐 2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이기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승이 없는 레드불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처럼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언제든 좀 지금 기대되는 요소가 더 많은 거죠 레드불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반면에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뭐 매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토론토의 좀 행보를 좀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 역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두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다 보니까 침투에 좀 취약한 모습이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측면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는 양 팀 다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경기다라고는 전해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뭐 레드불스와 달리 지금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도 좀 취약하면서 역습에 좀 대처도 잘 안 될 만큼 더더욱 좀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레드불스가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데 현재 지금 뭐 수비가 뭐 이제 3명 정도가 좀 결장 중일 정도로 이제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약간 좀 수비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레드불스가 홈에서 좀 토론토의 좀 수비를 좀 잘 좀 공략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이제 레드불스가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토론토의 뭐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레드불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역이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기를 봤을 때는 레드불스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스 승에 2.5점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의 이제 바리보와 가즈닥을 좀 포함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까지 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좀 득점력이 좋은 팀인데 지금 그런 좀 득점의 그런 이제 좀 영향력이 좀 큰 그런 좀 바라보와 가즈닥이 전부 다 좀 결장 중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공격에 있어서도 타격이 좀 꽤 클 수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좀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3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3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결과를 계속해서 좀 만들다가 이제 직전 경기 내슈빌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뭐 내슈빌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갔지만 생각보다 좀 중원에서 이제 좀 밀리면서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점유 시간이 좀 길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내슈빌이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면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최근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았던 좀 필라델피아였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 좀 패배해 확실히 좀 흐름이 좀 끊겼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MLS 디펜딩 챔피언이 이제 LA 갤럭시 상대로 원정에서 뭐 3대0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초반부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세인트루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리고 현재 뭐 유일하게 지금 MLS 내에서 실점이 없는 팀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단단한 수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래 뭐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좀 수비가 뭐 그렇게 좀 좋은 팀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원정에서도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좀 연이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현재까지는 특히 좀 수비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세인트루이스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확실히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의 좀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필라델피아가 비교적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주로 뭐 이제 필라델피아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을 좀 기점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 역시 뭐 필라델피아가 좀 측면 위주로 좀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상대팀인 뭐 내슈빌과 좀 마찬가지로 현재 뭐 세인트루이스 역시 압박 전술이 좀 좋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이제 쉽게 전진을 해 이제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몰아붙이다가 막혀서 역습으로 인한 이제 좀 실점 위험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생각 이상으로 좀 필라델피아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이제 추측 포워드들의 그런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한 그런 좀 결장, 네, 바라보와 이제 바리보와 이제 가즈닥을 좀 포함해서 굉장히 좀 결장이 많은 그런 좀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만큼의 좀 화력을 좀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재 뭐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뭐 MLS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무실점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좀 필라델피아의 그런 득점력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저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현재 뭐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뭐 리그에서 좀 패가 없는 거와 더불어 이제 실점도 지금 없을 만큼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세인트루이스가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충분히 좀 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인트루이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프랜승 2.5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일단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포틀랜드에 이어 이제 상승세인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잡으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좋은 공수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무너지면서 성적이 많이 저조했지만 이번 시즌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수비 밸런스가 다시 좀 좋아지며 실점이 많이 좀 줄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페이스를 이제 시즌 내내 좀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좀 내슈빌이 이제 좀 생각보다 더 이제 좀 높이 올라가서 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지도 않을까 한번 좀 조심스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막전부터 원정 4연전을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5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MLS 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홈 경기를 좀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좀 몽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현재 뭐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공격도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수 방면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 몽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최근 지금 몽레알의 그 전진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또한 이제 안 좋다 보니 이런 몽레알이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일 거라 하긴 그런 기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비교적 이제 내슈빌이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수비도 좀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 이제 뭐 공격 전개에서도 좀 차이가 큰 그런 좀 양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 퀄리티 역시 내슈빌이 더 좋을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 공수 방면에서 이제 내슈빌이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 등 이제 내슈빌이 좀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게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내슈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내슈빌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슈빌 승에 2.5주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이제 휴스턴 경기. 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들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컵 포함 이제 연패 중으로 다소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뭐 원정에서는 전패 중으로 원정에서는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시애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최근 홈 경기인 그런 이제 LAFC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5대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시애틀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애틀이 좀 원정이면 모를까 확실히 홈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자, 반면에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뭐 이제 실점은 좀 대체로 좀 많은 반면 이제 득점기에는 좀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이제 무너진 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좀 조직력도 좀 굉장히 좀 좋았고, 그리고 유기적 플레이를 좀 종종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플레이가 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혹시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휴스턴이 최근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줄곧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뭐 좀 중원 장악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뭐 휴스턴이 이제 뭐 각 잡고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진 경기가 딱히 지금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매번 좀 끌려다니는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 것이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시애틀 상대로 중원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 휴스턴의 지금 현재 뭐 경기력이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홈 시애틀이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다양한 좀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공격도와 이제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확실히 휴스턴이 홈 시애틀 상대로는 흐름 전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홈 시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시애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 시애틀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에 2.5주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새벽 경기 중에서 이제 신시내티 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신시내티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대 이제 DC 유나이티드. 자, 요 경기 역시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이제 LAFC.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제 캔자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럼 어드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도 전부 다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